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체중 변화는 거의 없고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B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같은 단식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실제로 단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 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체형이 유지되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승원 씨가 대표적인 예죠. 우리도 차승원 씨처럼 젊어질 수는 없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패하는 단식을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차승원 씨처럼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단식의 원리를 아셔야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단식의 효과를 결정하는 건 공복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의 저장 스위치인 인슐린을 얼마나 덜 건드리냐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식을 해도 결과가 차이 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내 몸 안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비만 코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이슨 펑은 신장내과 의사로 비만과 당뇨를 호르몬 관점에서 설명한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제이슨 펑은 비만을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우리 몸이 먹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살이 찌고 빠지는 걸 결정한다는 거죠. 염증과 노화 역시 인슐린이 반복해서 높아질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그냥 안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식의 목적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있을지 아니면 저장한 걸 꺼내 쓰는 모드로 바뀔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걸 먼저 쓰느라 지방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단식은 그 탄수화물을 다 비워내고 몸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태우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이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몇 시간을 굶은 우리 몸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만 없고 근육만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단식은 두 단계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식해도 효과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단식을 시작하기 전 몸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이미 몸이 저장 모드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식을 해도 혈당은 뚝뚝 떨어지는데 정작 쌓여있는 지방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창고에 음식은 가득한데 문이 잠겨서 꺼내 먹지 못하는 상태와 비슷하죠. 그래서 어지럽고 불안해지고 몸은 에너지가 없다고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뇌에서는 계속 밥 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결국 참다 참다 폭식으로 이어지죠. 이건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저장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무조건 단식부터 하지 말고 식사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루 3끼를 먹더라도 구성만 바꾸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흰 쌀밥, 빵, 면,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로 줄여보세요. 얘네들은 인슐린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범인들입니다. 대신 계란, 고기, 생선처럼 질 좋은 단백질과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자연지방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하루 3끼를 다 먹어도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조금씩 이제 지방을 꺼냈어도 되겠구나라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통 1-2주 정도 거치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단식을 시작했을 때 배고픔은 훨씬 덜하고 에너지는 더 안정적이며 체지방이 실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나 키토식을 한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금방 효과를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단식 후 첫 식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공복 시간은 정말 잘 참고 나서 단식이 끝난 뒤 처음 먹는 식사에서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래 굶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몸은 바로 저장 모드로 돌아갑니다. 공복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졌던 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순식간에 뚝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단식은 힘들게 했는데 몸은 하나도 안 바뀌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단식 후 처음 식사의 목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방을 쓰는 모드를 끊지 않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음식의 양이 아니라 음식의 종류와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식을 끝내고 처음 식사로 흰 쌀밥에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칩시다.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 몸은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즉시 인슐린을 내뿜으며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해보죠. 칼로리는 비슷할지 몰라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슐린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몸은 지방을 태우는 모드를 유지한 채로 서서히 식사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 전에 계란을 먼저 먹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단식 효과를 중간에 끊지 않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단식의 전체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이 저장 모드 스위치를 끄고 스스로 치유하고 태우는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딱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단식을 마칠 때 무엇을 먼저 먹을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탄탄한 몸매와 넘치는 에너지를 갖는 것, 이건 유전자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입니다. 단식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단식 성공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더욱더 건강해지셨을 겁니다.